자, 뭐 오늘 나온 얘기 보도를 보면은 강혜경 씨가 이런 얘기도 했네요. 명태균 얘기가 그러니까 윤석열 전에 홍정욱 대통령 만들려다가 스톱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윤석열 전에 홍정욱 대통령 만들려다가 뭐 스톱했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뭐 명태균 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올 거 좀 예고하고 있는 그런 셈이기도 한데 그렇게 하겠죠. 명태균이 이제 보석으로 풀려났다. 네. 이게 앞으로의 대선 과정에서도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스피커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겠죠.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명태균 씨는. 그러면서 네. 여기저기 화살도 쏠 텐데. 근데 약간 뭐 이제 식상하지 않아요? 이게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게 작년 9월 5일인가 그랬잖아요. 맞아요. 9월 5일. 벌써 몇 달 된 거예요, 지금. 지금 8달째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많이 이제 나올 내용도 많이 나왔고 약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건 많이 알게 됐다라는 건데 그래도 명태균 씨 이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증언들 나와 있는데 결국 윤석열 부부와 관련돼 있는 것들도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것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대선 출마 예정자들과도 관련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국힘 당내 경선에서 상대 후보에 의해서 많이 활용이 되겠죠.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걸 명태균 씨의 이제 발언과 아니 명태균 씨를 정말 캠프 차원에서도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조언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경선 중요한 순간에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경쟁 후보가 명태균 씨를 은밀히 찾아가서 뭐 하나 주세요. 내지는 뭐 하나 좀 해주세요. 역할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캠프도 입장에서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뭔가 좀 얻어내서 선거 전에 써먹으려는 그런 욕심과 유혹도 뭐 없는 거고. 얘기 해달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증언으로 좀 해달라. 명태균 씨의 이제 파장. 그 명태균 씨 같으면 그런 상황을 충분히 즐길 만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걸 즐기겠죠 본인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와서 자기한테 부탁하고 그렇네요. 뭐 해달라고 하고. 내가 누굴 만들어서 이런 얘기 또 나중에 또 하겠지. 본인의 영향력을 한 번 더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즐기는 상황이 되겠죠. 즐기는 상황. 알겠습니다. 이 즐기는 상황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미칠 영향도 영향이지만 명태균 씨,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 공천 장사 의혹 거기다가 여러 가지 해병대 이 순직 사건 관련해서도 윤석열 경로는 어떻게 된 것이냐 또 도이치모터스 양평 고속도로 삼부토건까지 김건희 관련된 의혹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당장 자연인이 된 윤석열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될까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섞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수사 관련돼서는 진행이 될까요? 수사는 잘 안 되겠죠. 잘 안 된다. 왜냐하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검사장이 나서야 되는데 심우정 이창수 나설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두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두 자리 중에 하나만 나서도 되거든. 근데 둘 다 안 나설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기대하기가 좀 힘든 상황 아닌가. 적극적인 수사는 그러니까 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열심히 본격적으로 하는 수사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기만을 우리 국민들이 일단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까? 아니면 그 전이라도 사실은 다른 수사기관 사실은 제일 아쉬운 게 공수처인데 이럴 때 공수처가 밥값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이고 아니면 이제 경찰에서 좀 열심히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아직은 안 보이죠. 안 보인다. 답답한 그런 상황이다. 공수처도 사실은 지금 수사 배당을 했으면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안 되면 강제 수사도 하고 이거 국민들 앞에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근데 공수처는 한계 그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요. 그런 수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보입니다. 인적 구성 자체가. 그거는 참 그러면은 또 할 말이 없네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검찰도 그대로 대통령실 비서진도 그대로 내각도 그대로 윤석열만 대통령실에서 이제 내려와서 아크로비스타 이제 돌아간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이제 내란 종식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54일 뒤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54일 뒤를. 답답.
답답하네요. 답답하긴 하죠. 네. 네. 예, 윤석열 파면만 되면 윤석열이 파면되면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시작된다는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고 대선까지 다 지켜봐야 되는. 그러니까 4월 4일 파면 선고는 그냥 한 단계를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러니까 4월 4일 하루 시원했는데 속 시원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또 그 군고구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완규 이 처장 30일 기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30일 그걸 만약에 그냥 다 흘려보내게 된다 그러면 이완규는 6년 동안 재판을 하는 거죠. 그것도 못 막는 겁니까? 근데 예. 본인에 대한 지금 내란 가담 혐의도 수사 중이고 헌법재판관은 불소추 특권이 없죠. 그리고 형사재판의 형이 확정되면 그거는 공직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6년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일단 임명이 되면 어떠한 형이 확정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정의롭지 못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제정신이면 예.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죠, 지금이라도. 그렇고 후보직에서. 아니 사실은 안가 모임에 네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갔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노정면 의원이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그게 1차였고 2차로 삼각지 안가에서 또 회동이 있었는데 그때는 윤석열도 왔다 이런 얘기를 노정면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서 경찰이 이걸 알고 있을 거다 밝혀야 된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는데 휴대전화를 없앴다 12월 4일 이후에 12월 14일인가요? 언제 없앴다라는 것 자체가 휴대전화 없앴다는 것 자체가 나 뭐 캥기는 거 있어 이걸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인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게 뭐 개인적인 사유도 아니고 그 거의 10중 8구 내란과 관련한 깨름직함 때문에 휴대전화 교체를 했을 텐데 그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게 맞냐? 이건 상식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휴대전화를 그러면 내라. 그거부터 내라. 안 낼 거잖아요. 옛날에 쓰던 거는 뭐 없어졌다고 하겠죠. 야, 휴대전화를 안 내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내란과 나는 연관이 있습니다라는 그 얘기인데 그걸 지금 이완규 처장을 헌법재판관 재판소에서 봐야 된다는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민주당도 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국민들도 이완규 절대 안 된다 이 얘기 계속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정치적으로는 그 약점이 그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완규에 대한 지명 철회를 할 권한대행이 나올 때까지 연속 탄핵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대선을 50여일 앞둔 상황에서는 국힘 쪽에서 엄청나게 이거를 갖고 그 활용하겠죠. 저쪽에서는. 그걸 뭐 사실 뭐 정치적으로 수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내란 종식이 안 된 이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대행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 이건 다 국민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고 이완규를 막기 위해서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주호 교육부총리인데 그럼 이주호 권한대행이 되면 지명철회를 할 거냐? 그것도 사실은 자신 없잖아요. 이주호 다음에 또 누가 있으면 아니 뭐 그 사람도 사이에 뭐 근데 글쎄 좀 줏대가 있고 양심적으로 행동할 만한 사람이 보이느냐? 잘 안 보여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면 장관 안 시켰지. 그러니까 이 정부의 장관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란 사태 터졌을 때 이 국무위원들을 그대로 두는 게 맞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뭐 늦게라서 뭐 이제 지났지만은 그런 얘기가 회자가 되는 거고 박성재 법무장관 오늘 헌재에서 선고가 있습니다. 2시에 이거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의원님은? 근데 역시 입증의 문제죠. 입증의 문제. 입증이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내란에 가담했다 아니면 비상계엄 이후에 안가 회동에서 어떠한 것을 논의했냐 짐작은 가지만 입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높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그게 면죄부냐? 아니면 정말 그 무죄냐? 뭐 그건 아니죠. 그건 뭐 수사를 해봐야 까다로움의 문제일 뿐이지 그거는. 네, 제대로 수사가 안 됐고 경찰 수사받는 이 이완규 처장의 태도가 대단히 고압적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식의 아까 박지원 의원은 그게 이제 검사의 그런 태도를 그대로 보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가 또 되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고 결국 특검이 출범하지 않고서는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것이고, 근데 그 상설 특검을 또 맡고 있는 사람이 또 한덕수고 추천 안 하고 있으니까 악순환이죠 사실. 이걸 풀 수 있는 실타래 풀 수 있는 것은 거의 글쎄요. 그 자리에 있는 내란 세력, 내란 동조 세력이란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걸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54일 이걸 기다리면서 이거를 매일 지켜봐야 된다는 건 너무 스트레스거든요. 내란성 질병이 끝나질 않아요 이렇게 되면. 아니 근데 4월 4일 파면 주문이 읽힐 때까지 넉 달도 참았잖아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사실은 넉 달 만에 파면이 된 거잖아요. 네. 2달 조금 덜 남았으니까. 그렇게 좀 위로를 해야 됩니까? 안 돼. 참 이게 계절이 이렇게까지 겨울에서 이제 봄, 이제 여름으로 초여름. 그러니까 가는데. 6월 3일이면 이제 한참 더울 땐 더워지기 시작했을 텐데. 계절이 이렇게 바뀌면서도 해결되는 진짜 모습이 겨울에서 없다. 여름으로 넘어가겠네요. 그러니까요.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보면 제대로 된 결정과 제대로 된 행동이 필요한데 2달도 55일, 54일도 좀 길어 보여요. 길어 보여서 그러고 보니까 속상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정확하게 6개월 후에 정권이 바뀌는 거네. 그렇네. 6월 3일이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6월 3일 대선이니까. 그렇죠. 반년 만에 정권이 바뀌게 되는 상황인데 그 우리 국민들이 감내하면서 또 가야 됩니다.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영상을 통해서 지금은 이재명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격차 해소를 비롯한 잘사니즘, 먹사니즘, 민생에 집중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이 대선 준비하는 모습들, 오늘 출마하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되는 판이죠. 이재명 전 대표가. 근데 문제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모든 캠프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대선 캠프는요. 이 인해 장막이 쳐집니다. 후보를 가운데에 두고 그때까지 있던 이른바 측근 그룹 내지는 당내의 정치인들이 인해 장막을 치고 그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왜냐하면 하여튼 그런 거예요. 선거 캠프가 보통 그런데 제일 심한 게 대선 캠프죠. 의원님 그 철의 장막, 인해 장막에 못 들어가신 거죠? 들어가셨었나요? 언제요? 저번에 아니 근데 다 잊으셨어.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캠프 좌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거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 이른바 외연 확장도 되고 정책이나 공약의 어떤 유연성 내지는 중도층 흡수 공약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 뭐 유일한 리스크는 그거죠. 이게 뭐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후보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아슬아슬하게 0.73% 차이로 져봤기 때문에 후보는 마지막 순간까지 불안해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선거 때 후보는 정신이 없어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뭐 하기가 어려워. 그날 일정 소화하기도 사실은 버겁습니다. 그럼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캠프 좌장까지 거기서 해서 내가 좌장이야. 뭐 누가 들어오면 마치 내 자리가 위협받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장막을 치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선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지금 민주당은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그거만 조심하면 별일 없을 거다.